저희는 이쪽 참여하죠 조이너스의 김수빈, 유서준입니다. 네, 그럼 저희 2조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조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제는 메가존 테크 컨퍼런스로 이 컨퍼런스에 다 같이 참여해보자 라는 의의에서 조 이름을 참여하죠 조이너스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제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순서는 개요, 설계, 본론, Q&A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기획, AI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을 담당을 했고, 서희진님께서는 웹 서비스, 모니터링 보안, 유서진님은 EKS 길랩 CI/CD를 담당하셨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위 이미지를 볼 수 있듯이 이번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이번 달 클라우드 솔루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MSP 선두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다 함께 지난주 토요일에 개최되었던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에 이렇게 멀티클라우드 세션에도 참가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기사를 보시면 2030 기간 엑스포를 위해서 벌써부터 다양하고 많은 지자체들과 정부들이 협력해서 홍보 유치에 힘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메가존 국제 테크 컨퍼런스라는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었고, 그중에 테크 국제 컨퍼런스의 주요 키워드진 고객 참여, 하이테크, 이벤트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또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AIML 서비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CSP 사용사의 AI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태티스타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글로벌 회사 AI 산업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도 굉장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메가존 인터내셔널 테크 컨퍼런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제회의 전문 기획사, 즉 PCO의 입장에서 솔루션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해결과제가 있었는데요.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예측이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다 보니까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단기간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장기 계획 수립과 단기간에 대량 트래픽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PCO의 입장에서 저희 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수 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견고한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6가지 목적을 세워보았는데요. AI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참여도랑 수요도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AWS 네트워크로 높은 다양성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 비즈니스 특색을 살린 웹 서비스 구축으로 소비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비즈니스에 걸맞는 다정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하나의 모니터링으로 모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 안정성을 높이고 저희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서비스 사용으로 비용 부분에서도 큰 절감을 이룰 수 있었고요. 저는 이 모든 요소들을 결합해서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회의를 개최하자라는 최종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8, 9월가량의 프로젝트 일정이면 저 구체적인 협업 툴로는 노션을 사용했고 구체적인 일정 툴로서는 같이 차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간단히 사용한 개발 도구 및 환경이고 크게 카테고리에 따라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구성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AI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관리가 이루어졌고 중간에 큰 네트워크 환경 안에서 EKS 클러스터들이 서비스들을 배포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 개발자의 입장에서 길랩에서 메인 브랜치까지 CI/CD로 자동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큰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애저 머신러닝을 이용한 예측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약 6개월 이후에 개최될 컨퍼런스 참여자들의 참가 여부에 대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 즉 약 5년가량의 데이터베이스가 온프레미스에 잘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정적 용량이고 좀 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애저의 블러스트리지에 위치를 시켰고요.
이제 그 VPN 대신에 이제 파일 이동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AG 카피를 사용해서 HTTPS로 잘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0여 개의 파일이 잘 이렇게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제외한 변수인 회사, 부서, 근속 연수, 잡타이틀, 참가 여부, 선호도, 나이, 출신 국가를 큰 변수로 지정해 이제 그 알고리즘을 보통의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학습을 해본 끝에 이제 가장 큰 정확도를 보였던 투클래스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 모델을 선택을 하였고요. 아까 쭉 보셨듯이 저희 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후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을 추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예측값보다 더 많이 조금 준비를 해서 수용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밀도보다는 재현율을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 새로운 데이터인데 이제 원래 어쨌든 확정된 기업의 회사원 리스트를 받아서 이거를 저희가 이미 훈련시킨 모델을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확률과 이 참가 여부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 뭐 기획이나 그 연회 부서에 전달을 해서 비즈니스 활용에도 적절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회사별로 혹은 뭐 직급별로도 구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한다면은 저희 세션 관리나 참가자 관리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AWS 맥스를 사용한 챗봇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대화 흐름을 구성을 하고 여러 번의 테스팅을 거친 끝에 보안 인증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 이제 그 컨퍼런스의 커뮤니케이션 툴로 사용했던 슬랙과 연동을 시켰습니다. 볼 수 있다시피 세션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도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대화를 챗봇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 주문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음식을 주문하고 사업번 아이디를 입력을 한 다음에 언제 원하는지,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을 원하는지 등을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오더를 확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이렇게 AI 비즈니스를 저희 비즈니스에 적절히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대략 연애 음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한 특별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컨퍼런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드민 서비스로 사용하는 AWS 텍스트랩입니다. 네, 이렇게 쿼리를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사진에 원하는 정보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혹은 출신 국가 등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 참여자들이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할 때 좀 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여권을 제출을 한 뒤에 이제 그 관리 직원분께서 그 여권의 PDF 파일을 해서 관련한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랩으로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한 뒤에 파일화 시켜서 관련된 항공사나 여행사에 전달을 해서 모든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뭐 명함 같은 것도 적절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AWS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보안을 위해서 EKS 노드그룹 RDS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를 시켰고요. 이를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나트 게이트웨이와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접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WS 서비스들과 필요한 역할들과 맥스들을 저희 이제 자동화 그 서비스 중 하나인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위치를 시켜서 저희 모든 자동화 중에 하나로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저희 웹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빛을 발하게 될지는 저희 다음 발표 전에 서희진님께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자 서희진입니다. 이어서 도메인 서비스 부분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퍼런스 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 가비아에서 joinersTech.com 사이트라는 도메인을 구매하였고 루트 13 상태 검사를 통해 해당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등락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가 구성한 웹페이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6개의 메뉴 중 컨택트를 제외한 5개의 페이지는 정적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NGX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joinersTech.com 사이트에 접속한 메인 화면입니다. 어바웃 페이지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고 스피커 페이지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 연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겟 커넥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연동해 놓은 슬랙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슬랙에서는 앞서 말한 챗봇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 이용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콘택트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문의 사항을 남길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문의 내역이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택트 페이지는 RDS와 연결한 동작 페이지로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백엔드를 구축하였습니다. RDS 이중화를 통해 가용성을 높여주었는데요. 하나의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또 다른 가용 영역에 설치된 서브넷에서 서버가 계속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었습니다. 앞서 본 컨텍스트 페이지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SQL 서버를 카드로 띄우지 않고 관리가 쉬운 AWS RDS를 이용하여 구성해 주었습니다. 인바운드 규칙에서 저희 VPC를 사이더 값으로 지정해 주어서 외부에서의 접속을 불가능해 주어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저희 컨퍼런스의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주요 서비스인 닮은 동물상 찾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았습니다. AWS CEO인 아담 사진을 선택하면 99%라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뷰 디스크립션을 통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구글의 티처브 머신 툴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웹페이지는 총 2개의 프론트엔드와 하나의 백엔드 이미지로 개별적으로 컨테이너화하여 구축하였는데요. 도커 컨테이너화를 통해 배포 시간을 단축했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해주었으며 이식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정, 확장, 서비스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부분입니다. 저희는 IAM을 통해서 조이너스라는 그룹을 생성하였고 그룹 내에 사용자를 추가해 각각 권한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IAM 사용자와 루트 사용자에 대해서 MFA를 활성화하여 보안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HTML 활용해서 저희 도메인에 SSL 인증서를 추가하여 HTTPS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AWS 와프를 이용해서 ALB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와프에서는 다양한 관련 규칙을 제공하는데 그중 하나인 SQLi 룰셋을 이용해서 SQL 인젝션 공격 방어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먼저 와프를 생성한 후에 ALB와 연동해 주었습니다. 이후 DB와 연동된 컨택트 페이지에서 해당 검증 부문을 입력해 보았는데요. 자동상 포비드 화면을 통해서 SQL 인젝션 검증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택트 페이지로 돌아와 정상적인 데이터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해당 오류 페이지가 뜨지 않고 넘어가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서비스 중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프로메테우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 하나로 시각화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대시보드에서 EKS 탭을 눌러서 클러스터 파드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노드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확장성이 뛰어난 프로메테우스와 그래프 하나의 조합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먼저 프로메테우스는 많은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고 풀링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어플리케이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메테우스로는 시각적인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프 하나를 이용해서 다양한 대시보드 공유를 활발하게 해줬고 이제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프 하나를 같이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ETS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와치를 그래프 하나와 연동해 통합 모니터링을 구축했는데요. 대시보드에서 클라우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와프로부터 차단된 웹 요청의 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RDS의 CPU 사용량이나 사용 가능 메모리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AWS SNS 서비스를 통해 관리자에게 해당 오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해 주었는데요. 웹페이지의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생하는 오백에러나 이제 앞에서 설정한 인기치 값을 넘어설 경우 담당자에게 전송되는 메일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자인 유서준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KS 구축 및 깃랩 CI/CD 자동화 파트를 맡은 유서준입니다. 먼저 EKS 구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메가존 테크 컨퍼런스는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요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을 빠르게 적용해야 되고 손쉽게 확장되어야 되며 적은 인원으로 운영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 조는 상위 끝에 모던 애플리케이션으로 앱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MSA, 컨테이너, CI/CD를 통하여 결과물을 도출해내고자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이션 툴로는 쿠버네티스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같은 오픈 소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업무를 수행할 팀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EKS를 채택하였습니다. EKS를 생성하는 데는 데이터베이스 콘솔, 클라우드 포메이션 및 CDK, EKS CTL, 테라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저희는 테라폼을 이용하여 생성하는데요. 테라폼에는 EKS에 필요한 IAM 폴리시와 VPC, 앞서 생성했던 VPC 서브넷에 배치할 오픈 노드들, 그리고 클러스터, 노드 그룹의 스펙 등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클러스터 외부에서 쿠버네티스로 내부로 접근하기 위해서 윙그레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외부 요청에 대한 로드 밸런싱, SSL, TLS 인증서 처리 및 HTTP 경로 기반 라우팅 등 L7 영역의 요청 등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윙그레스 컨트롤러는 저희는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로 선택하였습니다. ALB 컨트롤러를 생성하기에 앞서 IAM OIDC 프로바이더가 존재해야 ALB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어서 저희는 IAM 서비스 어카운트를 먼저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펠렘을 통하여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생성해 주었고 저희 서비스는 디플로이먼트를 통하여 생성해 주었습니다. 디플로이먼트에는 레플리카스 설정과 저희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서비스의 로드 포트 등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잉그레스에는 SSL 인증서 처리를 위한 오노테이션과 경로 기반 라우팅을 위한 패스 등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설정 파일 등을 통하여 EKS 내에 저희 백엔드 및 프론트엔드 서버를 하드로 성공적으로 띄울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CI/CD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저희는 깃랩 레포지토리를 이용하여 메인 브랜치에서 새로운 브랜치, 데브 브랜치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데브 브랜치에서 저희가 앞서 생성했던 소스 코드를 푸시하고 수정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테스트를 마친 최종 코드는 메인 브랜치로 다시 머지를 통하여 자동화 배포 과정인 CD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메인 브랜치에서는 깃랩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 앤 푸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테라폼을 통하여 EKS 생성, 및 각종 서비스, 도메인 세팅까지 완전 자동화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POC에는 수정된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 브랜치를 통하여 이미지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마친 최종 소스 코드를 데브 브랜치에서 메인 브랜치로 머지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TL 또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해당 리퀘스트를 검토한 뒤에 리퀘스트를 받아줍니다. 머지 리퀘스트를 받음과 동시에 메인 브랜치에서는 깃랩 파이프라인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은 총 5가지의 스테이지를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앞서 다양한 언어로 생성한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의 소스 파일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빌드한 뒤에 깃랩의 컨테이너 레지스트에 푸시하게 됩니다. 저희 컨테이너 레지스트에 잘 푸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종속성을 통하여 이전 스테이지가 완료되면 다음 스테이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앞서 수빈님께서 만들어주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하여 AWS 네트워크 인프라와 AWS 렉스를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한 검증이 끝나게 되면 스택을 생성하고 스택 생성이 완료되면 저희 VPC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테라폼을 통하여 앞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만든 VPC의 서브넷에 EKS와 RDS를 배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EKS 생성까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이후 ALB 컨트롤러와 저희 서비스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저희 EKS에 띄우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는 두 가지 플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ALB 컨트롤러는 저희 큐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는 모니터링 네임스페이스에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생성되도록 설계해 주었습니다. 이후 네 번째 스테이지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스테이지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마지막 스테이지는 성공적으로 생성된 ALB나 그라파나에 접속할 수 있도록 루트 53에서 A 레코드 별칭 레코드 생성을 통하여 레코드 생성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후 아까 초반 화면에 접속이 안 됐던 저희 도메인에 성공적으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발생 시에는 수정된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 브랜치로 푸시하게 됩니다. 푸시와 동시에 업데이트 파이프라인이 작동되게 되는데요. 해당 파이프라인은 수정된 소스 코드로 이미지로 재빌드하고 컨테이너 레지스트에 다시 푸시한 이후에 EKS에서 롤링 업데이트를 통하여 무중단 지원 서비스를 배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기존의 인프라 구축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메가전에서 이제 조이너스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깃랩 코드 푸시만으로 완전 자동화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스 코드가 변경되거나 리전이 변경될 시 다른 리전에서 다른 서비스로 배포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성 높은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로는 트렌드를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분석을 통하여 비즈니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API 서비스를 저희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목시키는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로는 깃랩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완전 자동화 배포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추후 다른 컨퍼런스 비즈니스 사례에 적용하거나 배포나 관리 업무 입력을 최소화하여 필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블루그린이나 카나리 등 다양한 배포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진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로는 비즈니스 활용 범위 내에 우수한 가용성과 손쉬운 확장성을 통하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리전에서 트래픽이나 저희 서비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추후에 열릴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나 비대면 참가자들을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했던 참고 문헌이고 아래 QR코드나 도메인을 통하여 현재 저희 웹 애플리케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조 발표를 마쳤습니다. 지금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조에 비해서 지금 참여하조라는 조는 3명이신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진행하시면서? 네. 저희가 원래는 4명이었는데 예.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되어가지고 예. 저희끼리 초반에 이제 계획했던 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초반에 어쨌든 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맡은 바를 거기 남으신 분의 역할을 잘 분배를 해서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초반에 좀 힘든 시작점을 알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협동하면서 좀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프론트 쪽은 누가 작업을 하셨어요? 세 번째. 어떤 거? 웹페이지 프론트 쪽
여기가 처음이신 거잖아요. 네. 예. 제가 봤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프론트를 어떻게 맡아서 하신 건지. 그래서 일단 그 프론트엔드가 처음인데 예.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예. 활용해서 예. 이제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소스코드 좀 변경하고 하면서 네.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도 찾아보고 도움을 예. 이제 물어봐서 펼쳐 나갔어요. 아, 예. 그 서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그 테라폼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혼용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고민을 해서 플랫폼으로도 저희 인프라를 다 구축해보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도 전부 다 구축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실무나 현업에 들어갔을 때 고객사 입장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IC도 써주세요라든지 테라폼을 이용해주세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네. 별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고 저희가 6개월 동안 배운 교육 과정에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사용해보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잘 녹여내 보려고 두 가지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예. 뭐 간단히 그리자면 실무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거의 쓰지 않아서. 예. 예. 그러면 이 팀원들은 협업은 어떻게 좀 수월하게 하신 상황이세요? 네, 일단 저희 협업은 그 노션을 이용해서 예. 큰 일정을 나눠봤고요. 일단 저희는 최대한 계속 그러니까 그 교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좀 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또 만나서 이제 하고 그 추후에는 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그 일정 시간에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진척도 체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하시는 건지. 간트 차트를 활용해서 예. 각자 맡은 파트를 마일스톤 형식으로 예. 구성을 진행했고 노션에서는 또 이제 이슈 체크를 통하여 각자 팀원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조원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내에 그 타스크가 이행률이 뭐 100%가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각자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컴플레인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조원들끼리 이제 먼저 이제 자기 할 일을 맡은 사람이 이제 그 뭐 안 되는 친구나 아니면 다른 그 일정 부분에서 지장이 있는 파트에 같이 들어가면서 그 일정이 차질에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했을 때 그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 도메인 분석을 생각보다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시나리오 설정상 AI ML에 대한 부분 개연성은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뭐 몇 번 정도 그렇게 스펜에서 이용한다는 건 사실 그런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 업체로는 있을 법한 일이라서 네, 굉장히 놀랐고요. 그다음에 데모 사이트의 디테일을 봤거든요, 잠깐. 이제 뭐 사이트에 들어가보진 않았는데 되게 귀엽게 이것저것 다 넣어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개발 일정,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정에서 AI ML에 대한 것들이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네네. 네, 순서가 왜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 초반에 이제 다들 자격증 준비 기간이 한 2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자격증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다들 공부를 할 때 따로 AI, ML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조금 구축을 할지, 기획을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 팀원들이 다 준비가 된 그때 이거를 통해서 기획을 좀 분석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그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바로 AI ML 서비스를 먼저 구축을 하고 그걸 소재로 강점을 이용해서 이제 설계도 맡고 웹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흐름을 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에는 나오는데 설명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ACM이 나오는데 ACM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용 방법에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쓰셨는지 간략하게 해주시죠. 일단 저희 구입한 도메인의 HM 인증서를 AWS에서 받았고 그거를 일단 저희 큰 틀에서는 ALB가 최종 엔드포인트 때문에
거기에 ACM을 적용시키는 방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이트 도메인 구매까지 하시고 물론 지금 가면에서 할인 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 2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참여해주셔서